예,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짱키 포인트,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직은 또 전화로 또 이렇게 연결해서 네. 말씀 듣기가 어색하긴 한데, 예, 사진이 굉장히 잘 나오셨네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미 증시는 일단 혼조 마감이 됐는데 요소에서 기회가 많이 발견되는 듯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뭐 전일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좀 시작을 했었죠. 특히 뭐 미국 상원에서 이제 1조 규모 달러의 인프라 투자안의 이제 문구가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 의회가 이제 8월 9일서부터 지금 여름 휴가에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의회를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일단 뭐 투자 심리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중반 이후서부터 이제 코로나 확진자에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조금 이제 하락 반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내에서 지금 일주일 평균 일일 코로나 확진자 이제 7만 2천 명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여름 평균이 6만 9천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거보다 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좀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킨 그런 영향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 제조업 지표 지수가 어떻게 혼조로 좀 나왔습니다. 일단 7월에 IHS 마켓 제조업 PMI 지수가 이제 63.4라고 해서 비교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로는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 또 ISM 제조업 PMI 지수는 또 59.5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가 이제 60.8이었는데 그걸 하회하면서 지금 그 경제 성장이 고점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이제 다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 막판에 이제 원래 이제 패드 이제 이사가 뭐 일단 8, 9월 고용 수준이 80만 명 이상으로 회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테이퍼링 기준을 충족한다라는 발언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17%대로 이제 떨어지면서 7월 중순에 1.17% 이후에 이제 최저치를 다시 기록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경기 회복이 상당히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시장 내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팽배한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이제 수요 감소 우려 때문에 조금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지금 한 90, 조금 하락을 해서 이제 92선까지 이제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 전반적인 상황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경제 지표가 약간 기대에 못 미쳤고 또 연준 위원의 발언 이런 부분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우리 시장 내에서 또 수급 특징주 통해서 볼만한 쪽이 있을지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하십니까? 네, 뭐 전일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움직임인데 조금 한번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제 외국인 이제 수급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4일 연속 지금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조 5천억 정도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사는 종목들은 이제 계속 사고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오앵커도 얘기했듯이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 기관이 어저께 같은 경우 다 매수를 한 그런 종목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DB 하이텍,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거래소에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제이시스 메디칼, 센트리온 제약 등은 이제 외국인 기관이 다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환율 자체가 어저께는 조금 안정화가 됐습니다. 일단 뭐 오전장에는 뭐 1154원까지 올랐다가 이후에 이제 안정을 찾으면서 1151원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매도세도 요즘 환율에 따라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영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장 초반 매도세가 뭐 3천억 정도까지 늘어났다가 장 후반에 그 매도세가 조금 줄어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2주 동안 지금 1150원 내외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이 환율에 따라서 이 외국인 강도가 변화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일 뭐 중국 상해 시장이 조금 이제 규제 이제 압박 완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이제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을 가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중국 시장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자체에서 일단 주가가 상해나 홍콩 주가 증시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건지 대응책 차원에서 어저께 이제 뭐 좀 발표를 한 측면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보다는 이제 중국 정부의 규제 완화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게 아마 시장 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창업자 마윈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가 마무리됐다라고 할 정도로 일단은 뭐 대외적으로는 조금 조심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내내적으로는 아마 이러한 규제 강화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조금 특이했었던 거는 이제 mRNA 계열의 이제 코로나 백신 가격 인상 때문에 백신 관리주가 좀 강했다라는 겁니다.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이제 유럽에 공급하는 그런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이제 인상을 한 영향 때문에 아마 여타 국가도 이제 백신 가격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제 백신 CMO 업체들도 향후에 수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좀 특이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저께 이제 크래프톤이 그 상장 관련돼서 이제 IPO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돼서는 조금 청약률이 좀 예상보다는 좀 낮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첫날 청약률이 한 2.8대 1 정도 되고 청약 증거금이 1조 8천억 정도 모였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첫날 청약 대금이 12조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좀 낮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공모 가격이 이제 49만 8천원으로 상당히 높게 지금 잡혀 있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래프톤의 이제 낮은 청약률로 인해서 이제 여타 게임주가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게임주 입장에서 보면 8월 달에 이제 8월 말 정도에 대작 게임들이 예정되어 있는 뭐 넷마블이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번 조금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그 6월 말에 이제 대작 게임인 오딘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100% 가까이 상승을 보였는데요. 아마 이렇게 대형 게임이 한번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의 주목도를 한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감안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넷마블은 최근 모바일 소셜 카지노 게임 업체를 또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어서 오늘 주가의 반응도 함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국 정부의 규제 노이즈, 그러니까 기업 옥죄기는 끝난 게 아니다. 불확실성 남아있다. 중국 쪽 이렇게 보셨습니다. 다만 이제 바이오 쪽이 좀 궁금한데 바이오가 모처럼 만에 어제 전반적으로 기지개를 켰습니다. 일각에서는 빈집털이 그동안 비어있었던 수급 공백 때문에 조금만 매수세가 모여도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아직까지 좀 수급 측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계속 이제 순환매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순환매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뭐 어저께가 좀 백신주도 이제 좋긴 했지만 수출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출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도 좋았고요. 자동차 관련주도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백신 관련주들은 그동안 이제 쉬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최근 순환매에서 좀 쉬고 있는 그런 업종이나 섹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이제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약바이오는 세모 이 정도로 평가를 주신 건데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 우리 시장 봐야 할 이슈와 함께 전략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오늘 봐야 될 건 거래대금이 지금 좀 많이 줄고 있다라는 거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이제 거래대금이 코스닥하고 거래소가 합쳐서 19조 8천억을 해서 20조 원을 이제 미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이제 좀 상당히 줄어든다라고 하면 그만큼 시장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시장 자체가 나빴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준다라는 것 자체는 시장 분위기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이 일단은 투자보다는 관망세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일단 그 거래소하고 이제 월별 하고 뭐 거래량 수익률과 추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래량이 늘었을 때 그 지수 수익률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떨어지면 그 수익률도 같이 이제 나빠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 측면에서 보면 조금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수급으로도 지수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길게 가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도 주도주가 특별하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환매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내에 그 7월 반도체 수출이 뭐 지금 계속 상당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반도체 관련주 쪽으로는 아마 금일도 이제 매기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쯤에서 이제 반도체주는 뭐 그동안 좀 쉬었던 것도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아마 철광주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제 철광 수출세 이제 부가 움직임이 지금 뭐 가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철강 관련주도 관련된 이제 중국의 수출 규제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관련된 이제 수혜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일단 뭐 환율하고 중국 증시는 뭐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150원대에서 뭐 계속 등락을 지금 거듭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환율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그 매매 패턴도 아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증시도 아마 현재 상황이 단기적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좀 더 이어질지는 아마 뭐 일단 장이 시작돼 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런 점도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기대에 대한 눈높이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섹터로 반도체나 철강 섹터는 좀 기대를 갖고 볼만하다라는 코멘트, 체크 포인트로 환율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